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연락이 나 잘 된다 했는데 막상 진행해보니까 연락 안 되고 이런 것도 사기라고 느낄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다든지, 아니면 사실 플래너들도 직장인이라서 직장 다니다 보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대신 그만둘 때 이 학생에 대한 뭔가 책임을 좀 다하려면 그 전에 제대로 된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인계 같은 걸 좀 제대로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만두고 연락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학생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잖아요.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보긴 했죠. 근데 사실 이런 사기 피해 같은 거를 피하려면 그냥 3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3가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학점은행제 플래너라는 거는 가장 좀 비슷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진짜 헬스 트레이너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에 보면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혼자서 알아보고 혼자서 뭐 루틴이나 이런 거 짜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.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내가 이거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플래너랑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, 그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계획, 중간 과정에 대한 관리,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학위를 받으려면은 어떤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사람이 플래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학점은행제 학습 설계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좀 지켜본 결과 대체로 다 플래너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세요.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신뢰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일부 이런 좀 질이 안 좋은 분들 혹은 좀 안 좋은 케이스들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소속이 불분명한 그런 대행 플래너라고 하죠. 그런 분들이라든지, 아니면 이 사실상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시에 연락을 했는데 뭐 이분이 업무를 보다가 뭐 한 2시간 정도 뒤에는 답변을 할 수는 있겠죠. 그런 연락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에 연락을 했는데 금요일까지도 답이 없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아예 막 연락이 안 된다든지, 아니면 그냥 매뉴얼대로만 안내하는 분들, 이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분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매뉴얼대로만 그냥 이 과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,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든지, 이런 분들이 조금 안 좋은 플래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뭐 예를 들자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이 학위 자체, 이 학점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신 분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. 전문학사면은 전문학사, 학사면은 학사를 취득하고 나서 그 취득한 학위를 가지고 편입을 지원한다든지 대학원을 지원한다든지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.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6년도 2월까지 학위를 받는 걸로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라면 이분들은 26년도에 편입이나 대학원을 들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내 학위가 6개월이 밀려버린다, 1년이 밀려버린다 라고 해버리면 이분들은 편입 지원이나 대학원 지원 자체도 6개월, 1년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, 그리고 이미 알게 됐을 때는 늦게 된다는 거,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은 저 믿고 진행해봐라, 진행해보면 다른 걸 알 거다,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, 학생 입장에서는 믿고 진행했다가 결국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이러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첫 번째는 명함하고 소속 교육원 확인하는 거.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원 이름을 달고 일한다라는 그 증명으로 명함을 받아보면 되고, 뭐 소속된 교육원이라고 하면 거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이 사람 진짜 소속되어 있는 거 맞냐?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방문 상담. 교육원에서 내가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사무실 와보라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방문 상담 오신 학생들 꽤 많아요. 와서 제대로 설명드리고 우리 교육원도 보여드리고 하면 훨씬 신뢰감 있게 진행 가능하더라고요.
그래서 방문 상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관리 내역,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걸 되게 신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, 저는 어렵지 않게 물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,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나눴던 카톡이나 아니면 학위를 받게 했던 학생들, 뭐 졸업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입 성공한 사례라든지 합격증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보여줘요. 그럼 학생들이 훨씬 되게 오래 일하셨구나, 이런 것도 좀 느끼면서 믿음 있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를 언제부터 했는지 옛날부터 나와 있는 동영상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걸로 내가 경력도 이만큼 됐다라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겠죠. 아무래도 저는 좋은 플래너라는 거는 소통이 좀 잘 되는 플래너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일단은 저 같은 플래너를 만나면 연락이 일단 너무 잘 되니까, 좋은 플래너를 만났을 때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궁금증 해소가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,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본인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걸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요즘에 워낙에 플래너들이 자기 홍보를 많이 하니까 말했듯이 뭐 지식인이나 아니면 유튜브, 뭐 블로그 뭐 등등 되게 많은데, 저는 일단 유튜브가 아무래도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, 본인 얼굴을 또 드러내고 또 설명을 하고, 그리고 뭐 말하는 거 보면 좀 느낌이 좀 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플래너를 컨택하는 게 제일 학생들도 편하지 않을까 싶고, 딱히 의심을 안 해도 되니까. 근데 물론 막상 이 사람하고 직접 뭐 통화를 해보거나 플랜을 받아보거나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, 저는 뭐 한 번의 느낌으로 딱 가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명 한번 염두에 두고 좀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.